자,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아예 그냥 어제 아침부터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난다 하고 시진핑이 김정은이 생일상을 차려준다. 인민대회당에서요, 베이징에. 자, 그래서 둘이가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에 만찬을 차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미리 만난다는 것을 예고하고 갔을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미국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선수를 때린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해서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서 작전을 짰다. 뭐 이게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북 회담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실무 회담도 열리지 않았고 그야말로 하자라고 서로 명분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뭐 트럼프가 미북 회담을 고대한다 하고 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열릴 거다 한다고 해서 미북 회담이 그렇게 아무런 사전의 실무 회담이나 의제 조율 없이 갑자기 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북한과 중국 측에 각기 다른 의도 때문에 미북 회담이 열렸을 수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 지금 90일 휴전을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을 다시 단판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무역 단판을 지금 북한 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진핑이 갑자기 김정은이를 불렀고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김정은을 불러서 김정은이 오고 있다고 아예 공개를 해버렸다는 거고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와의 담판의 실패에 대비해서 플랜 B를 설정 내보였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런 해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제재를 안 풀면 중국하고 기대어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라는 협박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반 정도인데 이렇게 지금 작년에 3번, 올해 1번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기 전후해서 계속 저렇게 만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트럼프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카드를 낮추지 않는다. 이대로 협상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하라는 식으로 일종의 배짱을 내밀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미북 회담을 수용하고 미국의 기대치를 낮춰라는 부분을 중국을 끼워 넣어서 지금 압력을 넣는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북한이 요즘 들어 부쩍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중국을 넣어서 사자가 논의하자라는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하고의 협상이 실패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중국하고 상의했고 중국을 넣으려 했다. 근데 미국 측에서 받지 않았다. 중국이 우리 책임져라. 우리는 중국한테 확실히 엎어지겠다.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미국 측이 지금 약간 불쾌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지만은 속으로는 이 둘이가 또 모여서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까지도 섞어서 지금 전체 판을 흔들라고 그런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중국과 미국은 항상 둘 사이의 현안에는 서로가 주고받는 문제에서 북한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2017년에 마라라고 리조트에 3월달인가 시진핑을 불렀지요. 불러가지고는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을 줄 거니까 북한 문제 해결하라.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통상 이 환율 문제를 제기할 듯 하다가 한 발 뺐어요. 자, 그러면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에 이 초반 한 7, 8개월은 북한이 미국과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재개하지 않다가 6월 12일 미북 이 정상회담 이후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북한이 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연말까지 전개했다가 연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90일 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밑으로 미중이 열심히 지금 서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속에서 북한은 중국을 끌고 들어가서 이 미북 정상회담 구도에 중국을 넣고 한국을 넣어서 사자회담으로 갖고 갈란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3대 1이다. 이러면 미국이 골치가 아파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을 직접 공략하는 이 미국 주도력이 약화되면서 협상이 산만하게 될 수 있어요. 미국은 기존에 육자 회담을 하다가 지금 양자 회담으로 바꿨는데 북한 핵 문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북중이 지금 찰싹 붙어서 중국은 자신들의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북한 문제를 앞세워서 자, 우리가 북한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우리한테 너무 압박을 하지 마라. 여차하면 북한이라는 개를 풀어버리겠다. 이런 거고. 또 북한은 자, 우리는 중국하고 갈 수가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 보고 너무 심한 조건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판을 깨고 플랜 B로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하고 중국하고 계속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 중국을 끌어넣어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보장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이 골치 아픈 북한, 중국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붙어서 미국에 압력을 넣으란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매우 불쾌한 거죠. 미국의 국무부에서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은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한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이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중국은 두 문제가 분리된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왔다. 이렇게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슬쩍 얹으려 하면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겠죠. 자, 미국의 언론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미국이 비핵화를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그 비핵화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입구에서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자신을 갖다가 미국이 털어버리려 할 것 같고 자, 안 들어가고 더 버티면 미국이 이제는 확 그냥 돌변해서 북한에 대한 다시 강경책으로 선회할 것 같아서 자, 이 부분을 중국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간을 더 끌기가 어렵다. 충분히 끌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 가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중국은 북한이라는 개를 풀어서 미국한테 위협함으로써 또 미중 무역 전쟁에서 북한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지금 나한테 해줄 것 중에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과 새로운 길을 가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 북한이 버티고 있는 것도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부분으로 가려 그러면 미국은 적어도 한국이 우리한테 퍼주고자 하는 것을 퍼줄 수 있도록 예외를 허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미국하고 최소한 비핵화 협상이라도 더 해나가는 모양을 보일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니를 만난다고 니한테 내놓을 보따리는 하나도 없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은 실질적으로 비핵화하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트럼프가 묵인해서 둘이서 쇼만 해서 그냥 비핵화 없이 대충 뭐가 진행되고 있는 듯이 미국 국민이나 세계를 향해서 쇼만 좀 하는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트럼프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쇼를 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를 하려 해도 쇼가 그럴싸해야 돌이나 병이 안 날라오지, 쇼가 0.3유로 흘러가면 휘바람 이렇게 불면서 고마해라 하고 막 날라오지요. 그래서 지금 둘이가 연기를 하려는데 그 연기를 하는 부분에서도 메뉴 선정에서 시진핑하고 긴밀히 의논해서 하겠다. 지금 그걸 보인 겁니다. 자, 결국 김정은이 신년사에 보면 중국을 포함한 다자 외교를 강화한다든지 미국의 해구산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영향력의 축소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확실히 강조했어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니 너무 시키는 것도 잘하고 시키지 않은 것까지 잘하고 있다. 자, 니 생일이지. 어이 저 똘마니 한번 와. 내 밥상 한번 차려줄게. 니하고 내하고 이번에는 만난다고 아예 까고 와. 그래야 미국이 속이 뒤집어질 거고 그래야 저 사람이 우리나 니나 나한테 기대치가 낮아질 거다. 그래서 미국 저거들 마음대로 비핵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여차하면 너 그냥 판 엎어버리고 나한테 와서 살림 차려. 그걸 지금 시진핑이는 지시를 한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는 거의 시진핑의 하청 청부업자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중 자체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한 신호라고 일부 언론은 보도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방중으로 미국의 우려를 더 심화시켰다고 보고 있어요. 자,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또 북한한테도 제재 완화를 좀 하도록 시키는 일거양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일지 모른데 그럼 미국은 바보입니까? 미국은 중국이 원하고 북한이 원하는 구도대로 둘이서 노골적으로 보란듯이 저렇게 둘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저 부분을 미국이 신경이 쓰여서 둘 다 한테 선물 줘야 되겠다 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외교력이 거의 꽝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지금 한국에 저거하고 한편이라는 한국에조차도 한국 문재인 청와대에도 김정은이가 중국에 갔다라는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긴밀히 소통했다 뻥을 치고 있지만은 김정은이 베이징 도착 직전에야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김정은이 북경에 갔는데 북경에 앉아서 면밀히 상황을 주시해야 될 주중대사는 자 지금 비서실장의 내정대가 한국에 귀국해 있어서 지금 중국 북경에는 한국 대사도 없습니다. 자, 이 쌍중단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자, 뭡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여기에 어느 때부턴가 슬그머니 미국의 전략자산이 오지 않는 것까지도 얹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쌍중단,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의도가 지금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고, 중국은 기왕에 얻은 성공에다가 북한에 좀 더 많은 요구를 해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더 이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미군을 축출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부분을 또 집요하게 계획을 짜서 놓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미, 북,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 5월 달에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다롄에선가 만나고 와가지고 또 강경 입장으로서는 선회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이게 북한하고 협상 안 한다고 걷어찼지요. 또 걷어차니까 북한이 그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한 만나주라 해가 김영철이 보내고 하면서 회담이 됐지 않습니까? 회담이 되고 나니까 또 불러가지고 중국으로 야, 너 미국하고 회담했다고 미국하고 정말로 잘하는 척하면 절대 안 돼 해서 또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작년에 잠깐 북한이 저따위 짓을 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북한에 부정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 이랬는데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북한 카드를 끌어들였고 미국이 우리한테 부당하게 요구하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그냥 나자빠지게 만들어서 미북 회담을 깨버리고 트럼프 네가 재선이 불가능한 상태, 즉 북한에 이용당하다가 판을 깨버린 그런 사람으로 너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중국이 지금 한번 압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전쟁에도 우리가 유용한 카드를 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지금 우리 넣어서 평화협정을 하자 하지 않느냐 사자로. 그래서 종전선언이나 이런 평화협정에 사실상 미북 관계 양자로 하지 말고 중국을 넣어서 남북 미중 사자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국으로는 이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라는 중국의 의도가, 북한의 의도가 거의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미국이 한국과 거리를 두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가고 한미 동맹이 정리되어 가는 것 외에는 북한이 이 협상에 성의 있게 나서서 할 리가 없다라는 걸 지금 현실을 이렇게 미국이 느끼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중국의 시진핑한테 밥 먹듯이 들락거리는 부분, 이런 부분, 특히 트럼프가 2차 미북 회담을 몽골이나 베트남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밝힌 다음날 3박 4일 중국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북한이나 중국의 실체를 안다면 이쯤에서 협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북한과 중국은 수많은 변수들을 미국 앞에 만들어 놓음으로써 미국이 질려서 그냥 나가 떨어지거나 결국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약점이나 정치적 상황의 악화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거는 뭔가 하면 닉슨이 한번 보세요. 닉슨이 왜 미중 대탕트 핑퐁 외교를 했겠습니까? 닉슨이 왜 파리 평화협정을 73년 1월에 맺어서 미군을 베트남에서 다 철수시켰겠습니까? 자, 미국이 파리 협정을 맺은 부분은 결국은 미중 대탕트라고 해서 이 핑퐁 외교를 하면서 키신저를 앞세워서 자, 이제 중국하고 화해하는 마당에 우리가 당시 베트남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베트남에서 미군을 빼버림으로써 자신의 약화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약화된 지지를 코나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한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과 미국 간의 대탕트와 그 다음에 파리 평화협정은 서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닉슨은 궁지에 몰린 자신의 입지를 이렇게 돌파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항상 궁지에 몰리게 되면 외교 문제에서 이 적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하고 갑자기 방향을 180도 선회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다. 관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중국이나 북한은 정확하게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과 김정은은 시간 킬링 타임을 하는 지연 작전을 벌이면서 트럼프의 입지가 미국 안에서 얼마나 더 약화되어 가는가를 기다리고, 트럼프의 입지가 가장 약화될 시점이 언젠가 하면 내년 봄쯤에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재선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재선에 나선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 대목에서 북중이 시간을 계속 끌면서 내년 이른 봄까지 몰고 가면 트럼프가 북한하고 중국에다가 그래, 우리 미군 일정하게 철수라도 시키고 한미관계를 일정하게 정리라도 할 거니까 너네들 최소한의 핵에 있어서 성의만 좀 보여주면 너네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북한과 중국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은 올해 한 해는 철저하게 시간을 죽이는 쪽으로 갖고 가고, 그러면 시간은 자기들 편이고 결국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서 극적인 대타협을 제안할 거고, 그때 자신들이 받을 만한 안이 나올 거다. 이러면서 올해는 뭘 하는 척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가자. 그러려면 지금 2월 달이나 3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또 한번 할 듯 하다가 막판에 제껴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미국이 독이 올랐을 때 또 할 듯 하다가 제끼고 하면서 일단은 시간을 최대한 벌자. 그러지 않고 지금 뭐 회담해서 네가 판을 깨는 구실을 트럼프한테 줘버리면 내용이 없으면 글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저 트럼프 똘끼가 충만한 사람이 아예 그냥 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한다 하면서 압박으로 넣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를 꾸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의 정확한 목표는 트럼프가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까지 시간을 끌자라는 협의를 했다. 둘의 꼼수 모임을 단지 미북 회담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더 심오한 꼼수들이 둘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